안녕하세요. 저는 미녀와 야수 소리를 들으며 다들 만류했던 결혼을 굳이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미녀라니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하네요. 이야기를 하자면 별 수 없이 제 외모를 남들이 칭찬해주는 대로 표현하게 될 텐데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살면서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무리에 소속되었든 그 울타리 안에서 항상 외적인 면모가 손에 꼽힐 만큼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쁘다는 칭찬은 여자라면 다 좋아할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데요. 제가 바로 외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것도 하필 결혼 과정에서요. 다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놈들은 얼굴값하고 못생긴 놈들은 꼴값한다는 거요. 저는 외적인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한 번도 제 외모로 특혜를 바라거나 잘난 체 한 적이 없거든요. 단언컨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이번 결혼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꼴값 떠는 신랑을 만났지 뭡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남자를 만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넘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야수 같은 남자가 눈만 높아서는 얼마나 꼴값을 떨었길래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제게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당연히 너만큼의 수준인 남자를 만날 것이라는 말이요. 다들 제가 못해도 평균 이상의 조건인 남자들만 만날 거라 생각했다는데 저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제일 못생긴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외적인 차이가 심했던 만큼 만남조차 순순하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남편 수준의 사람을 소개해주려 하지도 않았고 다들 제가 눈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난 남자들만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저는 평소 연애에 관심도 없고 꾸미는 것에도 흥미없고 놀러 다니는 것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삶은 집과 직장이 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제가 남편과의 만남이 순순하지 않았던 건 저와 남편을 이어줄 생각조차 안 했던 친구들 입장과 어디 바깥을 활보하지 않는 제 집순이 성향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절대 남편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었죠. 누구 하나 저한테 남편을 소개해주지도 않고 제가 또 적극적으로 남자를 찾아다닌 게 아닌데 어떻게 남편과 제가 수월하게 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겠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건 친구 생일 파티 때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 생일 파티로 친구들을 초대해 외식을 한다는 얘기에 그날은 제가 퇴근하고 화장을 좀 한 뒤 그 장소로 갔었어요. 거기서 저는 친구의 친구인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겁니다. 잘생긴 남자들한테도 별로 설렘을 못 느끼는 제가 남편 수준의 외모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남편이 저를 어떤 눈길로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가 저한테 기함을 하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남 평가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걔 너한테 관심 있다더라? 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하여튼 조심해.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는데 왜 조심해? 날 좋게 봐준 거면 고마운 일 아닌가? 뭐 이렇든 저렇든 난 이미 관심 없어. 조심해야 돼. 걔가 못생겼는데 자존심은 무지 세거든. 애가 착하긴 해도 너를 탐낼 수준은 아니야. 네가 천배만배 아까우니까 조심하라고. 친구가 새삼스레 이상한 걱정을 해주는데 그땐 솔직히 오버스럽게만 보였고 그런 경고를 쉽게 넘겨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의 방심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올 리도 없었고 솔직히 따지자면 일면식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그렇게까지 주의를 주나 싶기만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 생각은 단 2주 만에 뒤엎어졌는데요. 남편이 제 SNS를 뒤졌는지 호텔리어인 저의 직장을 알아내서 호텔 앞으로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웬 못생긴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길래 고객인가 싶어서 쳐다봤고 남편이 금세 신원을 밝혀주길래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저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피곤하기도 했고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며칠 간격으로 계속 찾아오길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말해도 알아듣질 못하길래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니까 그 뒤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할 때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 그리 미안한 마음도 없었어요. 저의 이런 태도는 거만이라기보단 제가 이젠 남자들의 새카만 속내를 알만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건 남편한테서 계속 오는 편지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 번호를 친구한테 들어서 알 텐데도 제 직장으로 꾸준히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에는 항상 장문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도 않고 버리다가 한날 제가 인생에 대한 회의감으로 무기력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오는 인생 슬럼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치 아침 신문을 배달받는 것처럼 오던 편지를 한번 뜯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내용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상 얘기도 있고 날씨 얘기, 인간관계 얘기 등등 누가 라디오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편지의 마지막 멘트에 항상 제 마음을 복돋아주는 명언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 뒤로 그 편지를 받으면서 남들 사는 세상살이를 좀 더 폭넓게 느끼게 되었고 마치 포춘 쿠키 안에 행운의 매물을 보는 것처럼 적힌 명언대로 제가 지혜로워지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주는 편지를 통해서 저도 모르게 자존감이 서서히 채워져 갔죠. 덕분에 슬럼프 시기도 해를 넘기지 않고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길 1년이 지속되었을까요? 이젠 남편의 편지가 기다려지고 남편이 뭘 하고 지내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남편을 제대로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제 전화번호와 함께 만나자는 내용을 담아서 보냈고 그렇게 저희는 정식 만남을 갖게 된 거죠. 대화를 해보니 남편은 제가 아는 남자들 중 가장 착하고 성실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솔로라고 하던데 여전히 남편의 외적인 부분은 제 타입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남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람 내면만 보고 완벽하게 넘어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 길로 저는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위에서 저와 남편의 관계를 정말 많이 만류했어요. 제가 아깝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저처럼 남편의 진정한 내면을 모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때마다 사람 외모만 보고 마음대로 판단 짓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곤 했습니다. 결혼식에선 보통 신부가 눈물을 많이 보이는데 저의 경우엔 남편이 울었어요. 항상 저를 자기한테 과분한 사람이라 대우해주고 자기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저처럼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할 기회가 닿았는지 고맙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땐 콩깍지가 단단히 쓰였었나 봐요. 그렇게 우는 남편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결혼해서도 남편은 제가 친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대접을 매일같이 해주며 공주로 대해줬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자처해서 집사 노릇을 하는 게 불편해서 제가 서로 맞춰가자고 말린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라며 제게 헌신하는 걸 끝까지 고집부리더군요. 차라리 그 정도까지 제게 노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남편에게 좀 덜한 배신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은 가장 행복한 기점을 딱 찍고서 그대로 수직 하강하였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남편의 잦은 술자리로 인해서 제 몸매에 변화가 오면서부터였어요. 신혼일 때 남편은 저를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 때문에 술자리를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처럼 똑같이 모태솔로의 못생긴 친구들한테 저를 보여주며 마치 그 무리를 군림하게 된 왕처럼 행동을 했어요. 매번 착하고 순한 남편만 보다가 친구들 앞에서 기세등등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건 제게 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오죽 내가 좋아서 나를 자랑하고 싶을까 싶어 저는 남편이 같이 친구 만나러 가자고 조르는 술자리마다 함께 참석하여 남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았어요. 평소 술은 입에도 안 달고 살던 제가 단기간에 술자리와 야식자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급속도로 살이 찔 수밖에 없더군요. 몸매를 관리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먹는 것에 욕심 없어 몰랐는데 살은 한번 찌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장 유니폼도 작아져서 2사이즈 큰 걸로 다시 주문하는 지경까지 되고 말았죠. 내 몸 내가 찌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굳이 지적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고 더 불어나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인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황당했던 건 눈에 띄게 살이 찌자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반바지를 입고 지나다니는 저를 보고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보, 다리가 좀 튼 것 같은데? 허벅지 사이 붙는 것 좀 봐. 그러다 한순간에 뚱뚱이들 계열 타겠어. 이리 와봐. 남편은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저의 외적인 것에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꾸미는 걸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혼집에서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추럴하게 다녔었는데요. 제가 살찌기 전에는 남편이 그마저도 예쁘다고 해주더니 살이 찌자 그때마다 제게 지적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더러 부부라고 너무 풀어지지 말자고 조언인 척 경고를 하더라니까요. 솔직히 단기간에 2사이즈나 불었는데 살이 트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남편 위해서 남편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야식 먹고 하다 보니까 찔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저 몸매만 평가를 하고 있으니 제가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제게 결정적으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남편이 저더러 임신도 안 했는데 이렇게 트면 나중에 임신해서는 몸이 더 징그러워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게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런 말 들으면 어머님도 서운하시겠네. 임신을 하면 트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걸 징그럽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걸 탓해야 되고 낳아준 엄마를 진작에 돌아섰어야지. 아니, 내 말은 관리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네가 예전에 비해 나태해지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냐는 거지. 뭘 또 우리 엄마 얘기까지 끌고 와. 남편은 제가 2사이즈 늘어나고부턴 저를 술자리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 옆에만 꼭 붙어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바깥을 나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도 전혀 알 턱이 없었죠. 저도 살찐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 몸매에 변화가 일어난 걸 속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지적이 달가운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분만 더 상해서 서운함이 커져갔고 반감까지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투닥거리는 날이 훨씬 늘어갔죠. 입으로 나불거리는 지적도 신경 쓰이는데 저를 완전히 열받게 하는 남편의 행동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지적에 불만을 표했기 때문인지 남편은 이제 입이 아닌 손으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입에 뭘 놓고만 있어도 냅다 뺏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간섭은 제가 시댁에 가서 시모랑 같이 요리하다가 간 본다고 입에 넣는 것도 포함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제가 입에다 뭘 넣나 안 넣나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제 입으로 들어갈 뻔한 시식을 확 뺏어버리자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마저 손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플라스틱이라 다행히 그릇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 바지가 반찬을 뒤집어 썼지 뭡니까. 어머, 괜찮으세요 어머님? 바지에 간장 다 배어서 어떡해요. 제가 치울 테니까 얼른 갈아입고 오세요. 여보, 갑자기 달려들어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께서 피해보셨잖아. 간 보는 게 살찌는데 제일 위험한 지름길이야. 찔끔찔끔 먹고 나중에 자리에 앉아서까지 먹을 거잖아. 내가 안 말렸으면 너 오늘만 한 2kg는 쪘을 거다. 좀 그만해. 우리 사이에서 일을 왜 어머님 앞에서까지 말씀드려. 당신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들었으니까 그만 나가. 지금 어머님도 보고 계신데 민망하게. 엄마도 알아야지. 엄마가 보기에도 와이프 살 많이 쪘지? 엄마도 예쁜 며느리가 좋지 않아? 얘가 원래 마르고 예뻤잖아. 내가 너무 잘해줬는지 갑자기 이렇게 풀어졌다니까. 나중엔 생판 남이랑 사는 기분 들 것 같아. 당신이 매일 술자리 불러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생각해서 나도 맞춰주려고 노력한 건데 그것 때문에 살찔 수밖에 없었던 걸 어쩌라고. 내 몸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데 왜 자꾸 간섭이야? 핑계대지 마. 나 때문에 살쪘다고? 그럼 나는 왜 처음이랑 지금이 똑같은데? 당신보다 술자리 많은 건 나야. 허구한 날 술 마셔도 결혼할 때랑 몸무게가 같다고. 근데 당신은 봐. 몇 달 전만 해도 나보다 체구 작았는데 지금은 나만 해줬잖아. 남편의 개소리 때문에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이후 더 짓거리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았기 때문이었죠. 못생긴 놈이 바라는 것도 많다. 새아기 아니었으면 누가 너처럼 생긴 놈을 받아줬겠니? 새아기가 뚱뚱해져서 굴러다니더라도 너보다는 데려갈 놈 많을 거다. 가서 내 바지값이나 가져와라 이놈아. 시모가 간장 양념이 다 묻은 바지를 남편 쪽으로 털면서 남편을 주방으로 쫓아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알았던 사실인데 시모 성격이 참 털털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허스키한 편이라서 솔직히 초반에는 살짝 겁도 먹었었어요. 시모 성격이 얼마나 세면 시부도 시모 옆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살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시댁의 실세는 시모였더라고요. 시모가 학창시절 때도 꽤 문제 일으키는 왈가닥이었다고 하길래 시집살이 제대로 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오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오히려 시모 덕분에 편했어요. 제가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이 서툴 때면 남편과 시부가 제게 한 소리 얹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모가 끼어들어서 자체적으로 필터링도 해주었습니다. 결혼 처음부터 척척박사로 잘하는 아내, 며느리가 어딨냐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입도 못 대게 하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몇 개월간 시모만을 믿고 남편의 간섭도 참아가며 위로받았던 겁니다. 시모 말로는 남편이 외동이었던 건 시부의 외모를 닮은 사람이 또 나올까 싶어서였다고 했는데 시모가 그 말을 해줄 때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실례인 거 알지만 남편 못지않게 시부 또한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시부를 아주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는 남편과 다르게 시모기에 정말 눌려 살아서 그런지 참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유독 남편만 제 외모를 지적하고자 안달이었는데 남편 하나만으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남편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남편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집에 자주 오는 건 아니었고 결혼식 때 한 번, 명절 때 두어 번 본 게 다였어요. 그렇게 긴 틈을 두고 마주하곤 했으니까 아가씨 눈에는 저의 변화가 더 눈에 확확 들어왔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가씨랑 저는 말 그대로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만 봤을 뿐 서로 함부로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가 제 몸매를 대놓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리던데 솔직히 식구라고 해도 좀 무례한 짓 아닌가요? 아, 참고로 아가씨도 못생겼습니다. 언니, 임신도 하기 전에 살쪄서 오빠가 일할 맛이 안 나겠어요. 나중에 임신까지 하면 굴러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봐도 그렇지. 아무도 내 말에 동감을 안 해줘서 얼마나 억울했는데. 이참에 네가 우리 집 좀 자주 와서 내 와이프 정신 좀 차리게 해주라. 저것 봐, 다리가 완전 무다리가 됐잖아. 저게 어디 여자 다리야? 어머, 그러네.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얼굴 믿고 너무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언니는 관리 안 할 정도로 막 예쁜 건 아니거든요. 언니 같은 얼굴은 몸매가 받쳐줬을 때 빛을 발하는 외모라 반드시 몸매가 날씬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가씨랑 남편은 제가 눈앞에 있기만 하면 신이 나서 저를 앞에 두고 까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면 100% 시댁 분위기가 뒤집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도 아가씨지만 남편 입이 가벼운 게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한 소리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한 번도 시댁을 뒤엎은 적이 없던 이유는 남편과 아가씨가 입을 놀릴 때마다 시모가 대신 나서줬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그들에게 늘 같은 소리만 반복했어요. 아주 못생긴 것들이 둘이서 말도 많다. 너희들 둘 재산을 합쳐서 설쳐봐라. 너희들은 가진 것 전부를 걸어야 그나마 보윤이랑 대등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길거리에 나가도 아마 보윤이 모시고 살 사람만 줄을 섰을 거다. 시모가 남편과 아가씨에게 혀를 끌끌 차며 주제에 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처럼 둘 다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판을 엎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까진 시모 도움 덕분에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아가씨가 정말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가씨는 일부러 제가 쉬는 날에만 맞춰서 찾아왔고 남편이랑 쌍으로 저의 외모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어요. 시모 때문에 시댁에서는 저를 시원하게 까질 못했던 두 사람이 신혼집에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재수없는 건 당연히 남편이잖아요. 그 남자가 정말 저한테 헌신하고 저를 위해 살겠다고 울던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점차 얄미운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스트레스가 2배가 되니까 제 몸에도 결국 이상이 생기더군요. 심신이 망가지니까 육신까지 기력을 잃어서 스트레스성 위경련까지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병원 신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 하는 짓은 갈수록 더해지기만 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대답만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몸이 망가지니까 하늘도 저를 안쓰럽게 봐준 건지 저한테 좋은 기회를 내려준 적이 있었는데요. 언니, 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좀 봐주실래요? 제 남자친구가 몸매 좋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 몸만 좋아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영 불안한 거 있죠? 언니가 나이 좀 있으니까 저보다 남자 보는 눈이 제대로일 것 같은데 잘 좀 봐줘요. 아가씨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가씨는 몸매가 참 좋은 여자였어요. 아가씨가 내세울 건 내면도 아닌 몸매뿐이었죠. 제 당시 몸무게가 65kg였는데 아가씨는 50kg 초반이었던 걸로 압니다. 저한테 떳떳하게 몸무게를 자랑했어서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키는 아가씨보다 제가 좀 더 커서 사실상 제가 65kg라 하더라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저더러 늘씬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자기 남자친구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에서 아가씨 속셈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저랑 자기 몸매를 대놓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겠죠. 너무 눈에 보이는 여우짓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우짓 잘 못하는 애들.
여우짓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어중간하게 도화살인 척하면서 본인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짓 하곤 하잖아요. 아가씨가 딱 그 짝이었어요. 제 부른 몸매를 이용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점수를 더 따려는 목적으로 부탁한 거겠죠. 그 못난 속심이 보여서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저는 아주 흔쾌히 수긍을 했습니다. 하늘이 주는 복수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약간의 튼살은 생겼을지라도 태생부터 군살은 별로 없는 편이었어서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라인이 약간은 남아 있었거든요. 물론 결혼 전보다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아예 작정하고 처녀 때처럼 꾸며서 나갈 생각으로 아가씨 제안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어린 아가씨한테 알려주고 싶더군요. 저는 일할 때도 피부와 속눈썹 화장만 했었는데 영상을 보고 배우기까지 하며 메이크업에 힘을 줬습니다. 아가씨가 분홍빛 화장을 자주 하더라고요. 도화살인 척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분홍빛 계열로 메이크업을 했죠. 안 그리던 아이라인까지 그렸고요. 남자들이 환장한다는 기다란 흑색 생머리까지 했습니다. 복장은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적당한 라인은 드러나되 살집은 가려지는 옷으로 골라서 입었고 아가씨가 부른 약속 장소로 갔어요. 오랜만에 꾸며서 그런지 은근슬쩍 따라붙는 남자들의 시선도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런 남자들의 관심이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도착해 있는 아가씨와 아가씨 남자친구를 마주했는데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아가씨 남자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과자 안주를 먹다가 사례까지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게 분위기는 조명빛이 밝은 편이었는데 아가씨 남자친구 얼굴이 아주 새빨개진 겁니다. 누가 봐도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시선과 반응이었습니다. 그보다 아가씨 표정이 아주 볼만했어요. 당시 기억으로는 아가씨도 꽤나 힘을 주고 온 차림새였던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못생기니까 그만한 태가 잘 안 살더라고요. 아가씨는 제가 집에서처럼 후줄근하고 꾀지지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나 봐요. 제가 너무 펑퍼짐한 옷만 입고 다녀서 제 몸에 군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겠죠. 아가씨는 저를 한참이나 훑어보면서 자기 남자친구의 시선 처리를 신경 썼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찬물이 확 끼얹어진 분위기였는데 속으로 좀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살이 쪄도 너는 나한테 안 된다는 걸 아가씨한테 보여준 셈이라서 정말 쌤통이었습니다. 제가 사근사근 웃을수록 아가씨 표정은 급격하게 썩어갔어요. 그리고 대화하는 내내 아가씨 남자친구는 저를 잘 못 쳐다봤습니다. 저의 예전 경험을 빌어 해석해봤을 때 그건 분명 호감의 태도였죠. 제가 웃을 때마다 아가씨 남자친구가 한 번씩 넋 놓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가 짜증을 내는 바람에 제게서 시선을 거두길 반복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을 걸 때도 아가씨 남자친구는 얼굴이 쉽게 빨개졌습니다. 아가씨 남자친구는 제 남편처럼 그렇게 잘난 남자는 아니었어요. 딱 아가씨 수준에 만날 것 같은 그 정도의 남자였죠. 그날 약속 자리는 완벽한 저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외모로 자랑질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편이랑 아가씨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아가씨 남자친구분 괜찮아 보이네요. 요즘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얼굴 빨개지는 사람 드문데 아주 순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아가씨께서 복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결혼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언니, 일부러 이러고 나왔죠? 저랑 남자친구 사이 방해하려고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왜 하는데요? 내 남자친구랑 소개팅하는 것도 아니고 언니가 왜 이렇게까지 치장하고 나와서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거냐고요. 방해요? 저는 아가씨 남자친구니까 단정하게 예의를 갖췄을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둘 사이가 방해되는 거면 그 남자친구분이 아가씨 별로 안 좋아하는 거겠죠.
아니면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거나 아가씨는 속에 열불은 나지만 더 따질 건더기가 없어서 획 돌아섰고 남자친구가 대기하고 있는 차로 쌩 가버렸습니다. 데려다 주는 걸 바란 건 아닌데 그래도 아가씨 부탁으로 제가 그 자리에 갔으면 태워줄까요? 한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조차도 안 하고 볼일 끝났다는 듯 가버리더라고요. 뭐 아가씨 입장에선 제가 자기 남자친구랑 한시도 같이 있는 걸 바라지 않겠죠. 그리고 바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주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 가는 길에 남편이 잘 다니는 술집이 하나 있는데 그날 밤에도 남편이 그곳 앞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웬 여자를 하나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는 여자 사람 친구가 없어요.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왔기 때문도 있고 여자를 어울릴 만한 매력도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언제 한번 저보고 신혼초 때와 다르게 겉모습이 변해서 스킨십할 생각이 안 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기로 작정한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제가 남의 외모를 깎아내리며 무시하는 면이 있다는 걸 남편 덕분에 깨우쳤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끼고 동네방네 들릴 목소리로 하하거리고 있는데 순간 그 꼴을 하고도 바람 피울 용기가 있네 싶은 거 있죠. 못생긴 놈이 바람나면 진짜 더 화나는 거라고 친구한테 들은 적 있는 말인데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남편 얼굴로도 바람을 피울 수 있구나, 바람에는 조건이 없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남편이 웬 여자 허리를 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빡세게 화장을 했더니 처음엔 남편 친구들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게 길을 터주면서 가게 문까지 친히 열어주는데 그때 저와 남편의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와 하는 눈빛으로 구경하는 것 같다가 뒤늦게 놀라서 사색이 되는데 그 몰골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편 옆에 딱 붙어있던 여자는 역시나 남편 수준에 걸맞은 같은 급의 여자였습니다. 여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까지 차려입고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그보다 무슨 바람이 들어서 안 하던 치장을 다 했어? 축하해, 새 부인 맞이하게 된 거. 어머님 말대로 혼인신고 늦춘 거 너무 다행이다. 너한테 내가 너무 아깝긴 했어. 그만 이혼하자. 근데 여자분이 너무 본우는 없으시다. 고작 이렇게 생긴 남자 때문에 소송까지 당하게 생겼네요. 혼인신고 안 해도 상간녀 소송은 가능한 거 아시죠? 당시 남편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친구들이 남편 상간녀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와 저를 비교하며 상간녀 외모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욕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두고 생기다만 여자랑 미친 짓 했다고.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사서 못생긴 여자로 갈아타냐고 악담을 퍼붓더군요. 분명 방금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봤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기분 나빠도 제가 나빠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상간녀가 너무 많은 지적을 당하는 바람에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깎였죠. 상간녀가 얼굴 벌개져선 남편을 밀치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상간녀야 소송해버리면 그쪽에 볼 일은 더 이상 없는 거고 저는 남편의 태도가 기분 나빴습니다. 친구들한테 따끔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상간녀와 제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상해서 저도 먼저 집에 돌아와 버렸는데요. 양심은 있는지 남편이 저를 급하게 뒤따라왔더라고요. 저를 붙잡더니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좀 전에 있었던 불륜 현장을 변명해도 모자랄 판에 글쎄 저더러 살을 뺐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와중에 그저 외적인 것만 언급하는 남편이 재수없어서 저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 머리통을 후려쳤습니다. 남 평가하기 전에 네 주제나 생각해. 평생 여자 못 만날 팔자 구제해줬더니 아주 꼴값을 떨고 자빠졌다.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미안해. 나는 당연히 자기 있는 그대로가 좋아.
그런데 예쁜 거에 환장하는 건 남자로서 당연한 거니까 자기더러 계속 살 빼면 좋겠다고 한 거야. 당신 너무 예쁜 사람인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죽어가는 꽃 같아서 그랬어. 내가 당신 자존감 높여주려고 도와준 거라고. 이러니까 모태솔로지. 넌 상대방 욕하고 단점 공격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니? 내가 똑같이 해볼까? 아스팔트에 눌어붙은 껌같이 생겨가지고. 네가 돈을 잘 벌기나 해? 볼 거라곤 헌신짝처럼 애쓰는 순수한 마음밖에 없던 놈이 이젠 그마저도 사라져서 이젠 완전 볼품 없어졌네. 뭐라고? 아스팔트? 뭐? 당신 여태 나랑 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아무리 당신보다 못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거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먼저 겉모습에 정신 빠져있던 게 누군데 나보고 죽어가는 꽃 같았다며? 그래, 주제도 모르고 잘도 나불거렸다. 내 주위에서 너랑 같이 사는 나더러 비 좋다고 하더라. 이혼하면 친구들이 나한테 더 능력 좋고 잘생긴 남자 소개해준다고 대기 중이야. 그런데 넌 과연 나보다 잘난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여자가 너를 왜 만나겠어? 어때? 자존감이 좀 올라가니? 남편은 제 말에 기함을 하다가도 이제 좀 저랑 살았다고 기분 나쁜 감정도 서슴지 않고 드러내더군요. 저한테 몸매 지적하면서 껍데기 변했다고 나무랄 땐 언제고 꼴에 외모 지적받으니까 기분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저보고 외모지상주의였냐고 얼굴값 하는 다른 인간들이랑 결국 똑같은 여자였냐면서 그러대요. 어쩜 자기 발자취는 돌아볼 줄을 모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받았던 상처만큼 그대로 돌려줬을 뿐입니다. 세월로 따지면 당연히 제가 훨씬 손해이긴 하지만요. 남편은 저한테 외모 지적을 받아서 단단히 삐쳤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젠 남편이 뭘 하든 어쩌라는 건가 싶더군요. 다음날 연차를 낸 저는 시댁을 먼저 찾아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부모에게 남편이 바람피웠던 정황까지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성화를 표한 건 역시 시모였는데요.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저를 쫓아와 곁에서 내내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시모가 당장 들고 일어나 남편의 등짝을 패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겐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너는 네 복을 네가 들고 찬 거다 이놈아. 네가 어디 가서 보윤이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냐? 아유 속 터져. 보윤이처럼 착하고 예쁜 애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이런 것도 자식이라고 미역국을 먹었네. 솔직히 시모가 저를 좀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외면이든 내면이든 상관없이 저를 늘 칭찬해 주던 분이셨어요. 그 때문에 저도 시모를 굉장히 잘 따랐고요. 그렇게 시모와 잘 지내던 제가 이제 그만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탓하면서 한숨을 계속 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정을 존중해준 시모 덕분에 저는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도장을 찍고서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바로 진행을 하였죠. 그런데 상간녀 소송 준비 중에 변호사가 유익한 정보를 하나 주었는데요. 남편이 제게 외모 지적으로 스트레스 준 것들에 대해서 증거만 충족된다면 위자료를 더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역시 내가 아무것도 모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증명되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 지인들의 증언과 시모의 증언,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로 위경련에 걸렸던 진단서까지 모조리 끊어서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덕분에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연이 끊겼지만 가끔씩 제게 안부를 묻는 시모의 연락은 받고 있어요. 차마 저한테 무척 잘해준 시모를 외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모는 제게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립다는 말은 한 번씩 해주고 계세요. 시모가 제게 보고 싶다고 할 때면 가끔씩 제 이혼으로 인해 시모에게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모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관계를 이어갈까 합니다. 아차차,
그리고 아가씨는 그때 저한테 인사시켜준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가씨가 만나던 남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렴 아가씨가 직접 알려줬을 리는 없으니까 혹시 아가씨 휴대폰을 좀 뒤져본 게 아닌가? 일단 그 정도로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남자인데요. 연락한 이유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글쎄, 아가씨한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저한테 대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사정도 모르고 연락을 한 것 같길래 제가 이혼녀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그 남자는 자기 그런 거 상관없다면서 자기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바라본다고 그날 아가씨가 저를 소개해줬을 때 대화해보니 너무 자기 타입이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데 어쩜 제 못난 전남편과 수법이 똑같던지 고작 2-3시간 만에 제 내면을 보였을 리가 있겠어요? 결국 자기도 내 외모에 반해놓고 내면 타령을 하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해대는데 자꾸만 전남편 모습이 겹쳐서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남자도 딱 아가씨 수준에 걸맞은 촌스러운 남자라는 건 말입니다. 저한테 내면 타령하면서 매달리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그냥 차단 박으려고 했는데 과거에 저한테 막말하던 아가씨가 떠올랐지 뭡니까. 유일하게 아가씨한테만 별 타격을 못 주고 이혼해버렸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제대로 빨아먹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애가 연락 온 거 전부 캡처해서 아가씨한테 전송해버렸습니다. 아가씨가 곧바로 전화가 오길래 받지도 않고 끊었더니 제가 받을 때까지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더라고요. 벼랑간 더 이상은 제 손밖을 벗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남자애랑 아가씨 둘이서 잘 해결하길 바랄 뿐으로 손 털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현재 이혼녀지만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식사량만 줄였더니 바로 5kg가 빠져버리더군요. 이 기회에 아예 몸을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헬스장까지 등록했고 운동하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 재미까지 들려버리고 말았죠. 1년 동안 개인 운동 다니면서 트레이너의 추천으로 지금 피트니스 대학에 나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고 감히 상상도 못해본 길인데 하루하루 준비해 가는 날이 알차고 힐링도 많이 되더라고요. 마치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기분이랄까. 아마 제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싱글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연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도 고충을 겪는 분들 꽤 되시더라고요.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회적 억압도 2배, 책임감도 2배, 스트레스도 2배가 아닙니까? 저도 저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여성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건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건지 놀랍기만 하네요. 그런 게 엄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초능력인 걸까요? 그리고 제가 사연을 쓰는 동안 외적인 비하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남편의 가벼운 행실을 참기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어디 가서 함부로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게 피해를 주는 발언에 맞서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도 쭉 외모 평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조심할 거고요. 어찌 보면 별일 아닌 걸로 이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자존감을 지키고 싶었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서 그만 이혼이란 길을 선택한 것이니 제 결정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선택을 했다고 보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나를 지키는 방법은 많고도 다양한 거잖아요? 그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